돈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자신이 얼마를 가졌는지도 모르는 추악한 노인보다 꼭 필요하고 절박한 그 손자에게로. 안녕하세요, 정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드라마가 이 종이달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오늘 잠깐 여기 그 대사를 봤지만 저는 이 첫 회의 마지막 대사를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뭔가 콱 꽂혔어요. 돈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이런 얘기를 나오거든요. 돈의 위치. 사실은 돈이라는 걸 소재로 한 드라마가 그렇게 많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작품이 굉장히 그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들, 또 돈의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뭔가 중심이 됨으로 해서 인간의 가치는 얼만큼 소외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또 돈이 주는 어떤 행복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게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 행복인가, 진짜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서영 씨가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연기들을 되게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처음에 시작만 하더라도 굉장히 뭔가 좀 차분한 그런 역할로 등장하는가 싶었어요. 근데 드라마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뭔가 그 약간의 광기, 그리고 뭔가 좀 더 자기 역할, 일탈선을 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 일탈의 과정들이 점점 과감해지면서,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막 가슴을 자꾸 졸이게 만드는 그런 연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역시 명불허전이죠. 김서영 씨 연기란. 종이달은 도대체 그럼 어떤 얘기일까,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설명을 오늘 드려보고 싶습니다. 종이달.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돈이거든요. 돈. 종이달. 물론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시작 자체는. 왜냐하면 이게 일본 원작에서 종이달의 의미는, 원작 소설이 원작이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종이달의 의미는 일본의 과거에 그 사진관에서 가짜 달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밑에서 가족들이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굉장히 호시절로 다들 기억을 하는데, 이 원작 소설이 일본의 불황기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황기 때의 그 호시절을 그리워하면 하는 어떤 정서, 이거를 따와서 종이달이라는 제목으로 따왔다고 하거든요. 물론 뭐 일본 원작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종이달을 그렇게 의미화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종이달은 진짜 돈 같아요. 왜? 일단 종이라는 게 나는 지폐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달은 달이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 달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돈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뭔가 가치가 있긴 있어요.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뭔 가치를 매기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너 연봉이 얼마야? 연봉 얼마 받아? 이러면 저 1억 연봉 받습니다. 그러면 마치 1억 연봉을 받는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풍경이거든요. 근데 그건 일종의 돈의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종이라는 거, 이게 가짜라는 거. 실체는 뭘까요? 진짜 달인 거죠. 실체는 진짜 삶인 거죠. 그래서 저는 돈과 삶에 대한 그 대응, 이 부분을 진짜 달과 종이 달로 뭔가 대치해서 얘기한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해봤습니다. 아까 그 대사로 다시 돌아가면 돈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왜 돈의 위치를 바꾸려고 했을까요? 이 인물이. 이 인물은 유이화라는 인물인데, VIP들의 콘시어지 서비스, 은행에서 하는 콘시어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콘시어지 서비스라는 건 호텔에서 많이 하는 건데, 호텔에서 일종의 심부름 같은 거 해주는 그런 역할들인 거죠. 근데 은행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VIP 고객들은 이제 뭐 대부분 거액을 예치한 분들을 VIP 고객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은행에 올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은행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뭐 돈을 좀 찾아와라 그러면 찾아다 주고 또 돈 좀 예치해라 그러면 돈을 또 예치하고 뭐 그것만이 아니라 뭐 좀 자잘한 그런 심부름도 막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김서영 씨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면 뭐냐면 그 위치에서 볼 수 있는 돈의 위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어떤 분들은 돈이 굉장히 많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정반대로 돈이 정말 절실한데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여기에 케이스로 첫 회부터 나왔던 건 뭐냐 하면 박병식이라는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는 사채업자예요. 그래서 사채업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통장이 막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 이게 뭐 대포 통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돈 세탁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의 가치를 잘 몰라요. 돈의 가치도 모르면서 돈에는 또 집착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돈 얼마를 꿔줘도 그냥 주는 법이 없이 그냥 줘도 사실은 티도 안 날 텐데 그는 주는 법이 없이 몇 부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손자인 그 여기 등장하는 그 청년 손자한테도 몇 부 이자로 돈을 빌려주냐 마냐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인물입니다. 손자가 사실 영화의 꿈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친구들하고 이제 영화를 찍다가 선배가 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할아버지한테 와서 정말 오기 싫은데 와가지고 손을 빌리는 거죠.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안 된다. 그냥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막 수모를 줘요. 막 침을 뱉으면서 닦으라고 막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 광경을 유희아 씨가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위치를 보게 된 거죠. 한쪽은 돈이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지만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돈은 없지만 정말 이 사람한테 한 500만 원이 간다면 이 돈은 저 할아버지한테는 별 가치도 없겠지만 여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위치를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 그 욕망을 갖고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죠. 예. 하지만 이건 그냥 횡령입니다. 횡령. 이런 식으로 유희아 씨가 그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점점점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범죄에 손을 대는 건 횡령. 그 다음에 횡령뿐만 아니라 일종의 주간에는 또 약간 위조 같은 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것까지 하면서 횡령을 하니 횡령 액수가 점점점 커지죠.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청년하고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청년한테 돈을 많이 써요. 은행을 호텔을 며칠간 막 잡아주게 해주고 그냥 호텔 안에서 그 뭐 지내는데 서비스 같은 것들 막 해주고 뭐 그러면서 둘이 연인이 아니죠. 여기서 불륜이죠. 불륜 관계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희아 씨가 이 청년하고의 관계가 그냥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남편이 이 유희아라는 인물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본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돈의 가치, 이런 수치적인 가치 안에서 뭔가 투자, 상품처럼 자꾸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옷을 사준다고 하더라도 그 옷을 입고 자기가 만나는 중역들과의 어떤 사교 파티에 등장을 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해줘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약간 이 집안에 종이 모빌이 이렇게 매달려져 있는데 남편은 이 아내 유희아라는 인물을 종이 모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의 가치로만 자꾸 판단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선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희화는 이 청년이 자기를 돈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것에 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불륜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돈을 자꾸 VIP 돈을 횡령해서 이 친구한테 뭐 차도 빌려주고 또 영화 제작하는데 제작비도 막 꺼내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과정이 굉장히 쫄려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들키면 저건 큰일이야.
다들 알잖아요. 이게 돈에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그 룰이 있잖아요. 그게 그 룰을 벗어나면 범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는 이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굉장히 쫄리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 돈의 위치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돈의 위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 그러니까 돈의 위치가 잘못돼서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돈이 가야 될 곳에 가지 않는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돈이 쏠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하지만, 점점점 그 돈에 빠져드는 유희아 씨가 변신을 하거든요. 변화를 겪거든요. 어떤 변화를 겪냐면, 돈이 그 사람을 바꿔요. 조금씩 조금씩.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그 변화는 유희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청년도 바꿔버립니다. 거기 되게 재미난 장면들이 하나 있는데, 유희아가 잡아준 이 호텔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호텔에서 계속 서비스되는 음식들, 굉장히 비싼 음식들이죠. 그런 것들만 먹고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근데 친구를 만나서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먹는데 거기에 뭐 새우젓인가 이런 걸 막 치니까 그만 치라고, 냄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탁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런 돈의 맛이죠. 일종의 호텔에서 모든 게 쾌적하고 모든 게 옆에서 서비스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진짜 현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데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판타지란 말이죠. 근데 그 판타지를 실현시켜 주는 거는 뭐다? 돈이라는 겁니다. 돈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동적으로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돈이 만든 판타지. 그리고 그 돈이 만든 판타지에 빠져들면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국밥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부분들을 콕 집어서 끄집어낸 부분들이라 좀 섬찟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년에 뭐 한 번씩 해외여행 같은 거 가끔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해외여행 가면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리조트 같은 데서 아주 럭셔리한 빌라 이런 데, 예를 들면 풀빌라 굉장히 유행인데, 그런 데서 하룻밤에 뭐 100만 원씩 하는 그런 숙소에서 자게 되면 어떤 기분을 갖게 되냐면 너무너무 쾌적한 뭔가 현실에서 벗어난, 그게 말 그대로 일탈이죠. 거기에서 뭔가 해방감 같은 거를 며칠 동안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누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귀국할 때 그 느낌,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이 차이는 뭘까? 이 판타지와 이 현실의 차이는 뭘까? 현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고 퇴근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생계, 이걸 통해서 생존해 나가야 되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현실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현실에서 우리가 가끔씩 판타지를 주는 부분들은 이걸 벗어나고 싶어서 여행 같은 데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행은 어떻게 보면 행복이지만, 여행이 주는 행복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영속적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짜 행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판타지. 근데 그 판타지는 뭐가 준다? 돈이 주는 거죠. 돈이.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게 현실일 수 있지만 돈이 적은 사람들은 그게 그냥 판타지일 뿐인 거죠. 그래서 약간 비애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샐러리맨들은 대부분의 뭔가 불행한 현실을 살아가다가 그것을 잠깐 잊게 해주는 판타지의 일탈, 여행 같은 거죠.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그 잠깐의 일탈을 에너지 삼아서, 그리고 그걸 기억 삼아서 그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다시 이 힘든 현실을 또 버텨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드라마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한국에선 지금 멜로드라마
장르뿐만 아니라 장르물들, 다양한 장르물들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시도되고 있고, 특히 뭐 범죄 스릴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저는 뭐 여러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르는 재미적 요소를 많이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그 안에 뭔가 치열한 문제의식이 있는 드라마들을 찾는 게 제가 요즘은 그런 드라마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그런 작품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그 중에 이 종이다리라는 작품은 아주 치열한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돈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돈의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게 왜 잘 흘러가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냥 사실은 이런 생각하지 않고 쭉 보면 굉장히 막 그 스릴러를 느끼면서, 스릴러의 어떤 긴장감을 느끼면서 쭉 볼 수 있는 드라마지만, 그 안에서 잠깐 내가 사는 어떤 현실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어떤 삶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본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네.